안녕하세요. 인투영어의 또치쌤입니다. 285강이 되겠습니다. 영어식 오순배열의 이야기와 분석 85번째입니다. 자, 기존에 듣던 분들은 앞으로 돌려서 듣기 바라겠습니다. 번역과 인지독해, 직독직해 이 세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뇌 속의 영어식 사고를 형성시키는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번역과 직독직해는 다들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인지독해를 잠깐 소개하면 인지라는 능력을 작동시켜서 읽어서 이해한다. 이 뜻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단어의 뜻이 하나가 있고 놓여있는 순서를 한 단어도 뒤집지 않고 그대로 인지를 작동시켜서 굴비역듯이 엮어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하다 보면 뇌 속에 영어식 사고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돼서 말하거나 쓸 때 아주 편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for라든가 of라든가 by라든가 in이라든가 at라든가 이런 전치사를 해결해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롭다고 느끼는 부분이 전치사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아닙니다. 전치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단어라도 한 단어의 뜻이 하나가 있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상황이 여러 가지인 것이죠. 상황이 여러 가지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우리말로 옮길 뿐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제가 3강, 4강, 5강 3강은 품사편, 4강은 비동사, 5강은 인칭대명사, 그 다음에 6강서부터 45강까지 전치사를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46, 47은 전치사를 압축시켜서 강의에 올려놨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인지독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독직해, 번역은 맨 나중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weather has brought such a demand for beer that one brewery will operate over the weekend.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 날씨는 더를 그러면 왜 붙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날씨이기 때문에 더를 붙인 겁니다. 더를 안 붙이면 날씨라는 개념만 되기 때문에 그 날씨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have 플러스 pp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졌는데 물건이 아니라 bring의 pp죠. 가져온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을 그러한 요구는 요근도 개원하는 것이 뭐냐? 목적하는 바가 맥주를 위한 요구를 가져왔다. 그게 앞에 걸 탁 대수로 받아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한 양조장이 일 거다. 가동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over 덮을 거야. 그 주말 내내 가동할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저건 누가 못해? 근데 의미가 잘 안 들어와. 그것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뭘 작동시키기 위해서? 인지를 작동시켜서 뇌 속의 영어식 사고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날씨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온 상황. 그러한 요구, 교환하는 것은 맥주에 대한 요구죠. 그게 한 양조장은 일 거야. 가동할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이 덮을 거야. 그 주말 이렇게 되죠. 맞는지 틀리는지는 나중에 확인하고요. 모르면 보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영어로 The weather 그 다음에 has brought such a demand 자, for beer that one brewery will operate over the weekend. 모르면 보고요. 다 했더라도 그 다음에 빠뜨린 것이 있는지 보고
빠뜨린 것이 있으면 다시 하면 됩니다.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말로도 던질 수 있고 영어로도 던질 수 있으면 그 과정에 바로 영어식 사고를 낼 수 있게 형성시킨다는 것이죠. 빨리 하면 더 좋죠,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이 길다, 짧은 걸 해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The weather has brought such a demand for beer that one brewery. 이걸 뭐 어라고 하든 원이라고 하든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Will operate over the weekend.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상태로 넘어갑니다. 청크 단위인, 즉 의미 단위로 개인마다 그 의미 단위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날씨가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러한 맥주에 대한 요구를, 그 결과 한 양주장이 가동할 것이다 이 말이죠. 주말에, 이 말, 주말 내내. 자, 이것을 번역이라는 영역으로 가져가서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아주 포장을 잘 해서 잘 엮어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구사를 아주 멋들어지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옮긴다면 여러 가지 기법이 막 들어가죠. 네, 여기 search that 또는 so that 이러이러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그리고 또 이 주어는 물주구문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부사적으로 또 옮기죠. 그래서 자, 주어고 이거는 현재 완료, 동사고, 목적어고, 형용사고, 접속사. 자, 절속에 이것이 다시 주어고, 동사고, 이거는 부사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만약에 이것을 멋들어지게 옮긴다라고 하면 이걸 부사적으로 옮겨서 날씨로 인해서 이 말이죠. 맥주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많아져 가지고 이 말이 있어서 그 결과 한 양조장이 주말 내내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어순에 잘 엮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씨는 맥주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가져와서 그 결과 한 양조장이 주말 내내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뭐 아무튼 어떤 것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쉬운가를 따져서 잘 포장을 하거나 엮는 것이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영어식 사고는 전혀 생기지 않죠, 뇌 속에. 그래서 이 번역 작업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인지독해와 직독직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요.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직독직해로 많이 하는 것이 좋겠죠. 막히면 인지독해로 풀어내면 되니까요. 네,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